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분기 최대 실적 LG화학 배터리 분사 이후 성장도 자신이라는 제목입니다. LG화학이 3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석유화학 사업이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좋았던 데다 배터리 사업도 사상 최대 매출액, 영업이익을 경신할 만큼 수익성이 개선된 덕분이다. LG화학은 향후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다시 한번 전지사업 부문 분할에 대해 주주의 이해를 당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는 30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전지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들의 전자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LG화학은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도 내놓고 또 이달 초에는 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서둘러서 한 바 있습니다.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찬반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LG화학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실적과 분할 이슈 등과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LG화학이 이제 부문별로 구체적인 그 3분기 실적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3분기 실적 발표했죠. 역대 최대다. 네. 이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매출액이 한 7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8% 올렸고요. 네. 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 8.2% 오른 수치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 9,021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8% 증가된 수치고요. 네. 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 5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역대 최대치로 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거뒀던 성적 보면은 매출로 보면은 지난해 4분기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으로 본다면은 2011년 1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최대치를 냈기 때문에 사실 LG화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분별로 보자면 역시나 석유화학 부분에서 매출의 영업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나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중심으로 거기서 남은 돈을 지금까지 계속 배터리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역시 석유화학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영업이익이 한 7,215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률 한 2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사상 최고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억누른 수요를 좀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들이 이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잘 팔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내장재로 쓰이는 이런 ABS라든지 아니면 PVC 이런 어떤 소재들이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에서 매출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료 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 원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익으로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출도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크게 이제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최대 한 1,688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닉하죠.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전지 부분이 잘 그러니까 돼가고 있어요. 지금도 뭐 미래 성장 가능성도 있지만은 아이러닉한 게 이 전지 부분이 만약에 분할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알짜배기 자회사 이제는 나가는구나. 그렇게 되면 또 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안 좋게 보시겠지만은 일단은 뭐 전지 부분은 굉장히 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고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자동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한 소형 전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고요. 첨단 소재 부분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 패널들 이런 부분에서 좀 수요가 증가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또 눈여겨볼 것이 생명과학 부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투자자들께서 LG화학 하면은 이제 석유화학 배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생명과학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부분 오래됐어요, 또 여기 역사가. 그래서 생명과학 부분도 한 1,700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8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도 잘 나왔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LG화학은 물적 분할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물적 분할 아시겠지만은 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신설 법인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누가 갖고 가냐? 회사가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이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미 그 이데일리에서 예전부터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다뤄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전지상업 부분,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나오죠. 가칭 주식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분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가보면은 뭐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네. 뭐 전자서명에 대해서 독려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영업이익과 이제는 매출로 보자면은 이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성공적인 분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분위기는 현재는 뭐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주 임시주총이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의견이 속속 제시가 네.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시됐던 것들을 보면은 뭐 ISS나 글래스루이스 한국지배구조원은 일단 찬성 의견을 네, 네.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서스틴베스트가 LG화학의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네. 일단 그 논리도 좀 궁금해요. 유일하죠 지금.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이제는 뭐 깜짝 놀랐는데 사실 서스틴베스트가 이제는 반대하겠다 자기는 이제는 네. 의견을 냈죠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또 소식일 수 그렇죠.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우군을 좀 네. 얻은 거겠죠. 근데 그러한 이유,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근거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주주 가치가 이제 훼손이 된다라는 게 주요한 이유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서스틴베스트가 갖고 나오는 게 그 사례, 그 다음에 이제는 사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2년부터 19년까지의 자회사를 떨어져 나간 모회사와 자회사의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율을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네. 비교를 해봤더니 한 65% 정도, 한 61%가 이제 모회사의 디스카운트 현상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자회사는 시가총액이 엄청 뜨고 모회사의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 갭 차이가 좀 낮다. 그러면서 이거는 모회사의 디스카운트 현상, 한마디로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됐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러한 근거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는 모양새고요. 이게 또 18개월, 이게 한 61% 정도 비율을 놨던 게 12개월을 조사한 건데 이걸 범위를 좀 넓혀서 한 18개월까지 조사해 보면은 이 갭이 한 75% 정도가 사실 그 모회사의 디스카운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만약에 이제 LG 화학으로 본다면 LG 화학의 주주의 어떤 훼손이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도 불만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보면은 배당 성향 뭐 30% 이상 뭐 공개 서한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뭐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보면은 서스틴 베스트 같은 경우에 설득이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먹히는 설득력이 있는 이런 어떤 논리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또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힘을 얻는 그런 맞습니다. 분석일 수도 있겠고요. 또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도 지금 한 주당 10,000원, 최소 10,000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LG화학이 밝혔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서스틴 베스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주가가 55만 원이잖아요. 한 6개월 네. 동안 55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스틴베스트가 조사를 한 의하면은 네. 한 10% 정도 갭이 나니까 그러면 10%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배당을 그렇게 되면은 뭐 5만 원 주당 5만 원을 이제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2만 원이 아니라 야 주당 5만 원 정도는 줘야 그 된다라고 정도는 줘야 네. 어떤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들을 그래도 만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 분들은 지금 게시판 가보면 네. 뭐 이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물적 분할 발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LG화학 주가가. 네, 네, 네. 하지만 그 사이에 뭐 개인 투자자들 또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네네. 동향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황이. 뭐 이슈 우리가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뭐 예상한 대로 뭐 분노의 매도가 나왔죠. 그렇죠. 물량이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려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약간 지금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의 이제 LG화학에 대한 이제 주가의 성향 아니면은 개인 매수세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개인이 한 1,729억 원 그 사이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외국인도 한 1,113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만큼 또 기관은 또 매도를 했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개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턴을 해서 이제 사자 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는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개인들이 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배신자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네. 뭐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안 보이는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그 매출이 깡패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매출이 깡패라고 얘기하는데, 매출이 영업이익 잘 나왔거든요. 이미 뭐 지난주에 잠정 수익치에 대해서, 잠정 수익에 대해서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반응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역대 최대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응했다.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100% 생분해성 신소재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네. 이 이슈를 또 던졌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이슈에도 좀 반응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죠. 바로 외국인들이 사실 LG화학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야, 이제는 그럼 나도 이제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달 17일부터 지금까지 3거래일 빼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그것을 보고 나서 생각을 좀 고쳐먹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이제 개인 매수세는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LG화학이 신소재 개발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자면은 이제 100%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소재죠. PB라든지 합성수지, 동등한 물성과 이제 동등한 물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쓰여질 소재들,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비닐봉투라든지 에어컨 완충제라든지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에가 생화학성 유지로 이제 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이게 뭐 생화 분해성이 세계 최초는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새롭게 개발했던 거는요, 어떤 게 다르냐면 말 그대로 그 생분해성 소재 대비 20배 이상의 어떤 유연성을 개선한 소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생분해성 소재보다 훨씬 더 20배 더 유연성이 있고 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소재로서는 굉장히 세계 최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다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조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매력적인 부분도 많지만 또 주의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화재 사고 리콜이죠. 역시나 그 화재 사고 리콜 같은 경우가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배터리 셀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LG화학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만약에 배터리 교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당 한 1,3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예. 그럼 그게 한 리콜 대상이 10%가 이런다 그러면은 한 1,000억 원 정도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뭐 현대자동차 뭐 리콜 이슈도 있겠지만 이게 충당금으로 묶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당금으로 묶어놓는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재무 구조에 아니면은 손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다음에 수치상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네. SK 이노베이션과 소송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 이제 전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투자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LG화학, 이제 다음 주에 임시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이슈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이데일TV 국머니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